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것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유산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산균 많이들 들어보셨죠?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마 그 이전부터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가 없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유산균을 먹어야 변을 잘 본다, 장 건강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저도 제가 먹고 아이들을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목에 보면 got 서포트라고 되어 있죠. got이 뭐냐면요. 이게 음, 내장 모두를 말해요. 이게 인테스틴이라고 소장 대장 할 때 라지 인테스틴 뭐 스몰 인테스틴 해서 인테스틴이라는 단어도 쓰이는데 이게 의학 용어냐 뭐 해부학 용어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것이라는 것은 소장 그다음에 그 맹장 대장 그것을 다 아우러서 그 장 있죠. 저희가 소화시켜 가지고 흡수하는 그 장을 다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것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유산균 소개할 때 gut brain axis라고 해서 장 뇌축 제품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이 뇌랑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장은 뇌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왜 장 건강이 중요할까요? 저희 리브굿 회사에서 한나 이렇게 사파를 내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신 건강에도 중요하고요. 장 건강이. 그다음에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면역 시스템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 시스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숙면을 할 수 있게도 도움을 주고요. 소화 기능에도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신은 뇌 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숙면도 좀 머리 쪽, 뇌 쪽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서로 서로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장청, 뇌청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이 깨끗해야 뇌가 맑다. 아니면 장이 맑아야 뇌가 깨끗하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장하고 뇌랑 전화기 들고 의사소통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해 놓은 사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의학의 아버지가 한 분 계시죠. 바로 허준 선생님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이 힘들면 뭐 소화되는 병도 물론 생기겠지만 더 이제 확대돼서 여러 가지로 다 연결이 된 거죠. 둘이 지금 연락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 저희 그 장에서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80%가 장에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 세로토닌은 감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높여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집중력과 인지 기능도 향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에서 별표 쳐놨죠. 여기 있는 요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약간 이런 논문 같은 이런 의료 잡지 이런 데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저희 회사에서 준 그림이랑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멘탈 헬스, 집중력과 인지 기능, 그다음에 슬립, 거기도 수면의 질이고, 그다음에 다이제스천, 이것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게 행복 호르몬이 하는 또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은 면역력도 유지를 해줍니다. 이 장의 기능은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들을 소화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장 속에 있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을 통해서 남은 찌꺼기를 노폐물로 배설하게 도와주는 게 이 장, 소장, 맹장, 대장의 역할입니다. 그럼 장에 좋은 음식들, 저희가 먹는 음식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아시죠? 매실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여기 된장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당근도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대표할 때, 아, 여기는 이게 많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매실은 되게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소화한다면 매실 주스 먹잖아요. 그죠? 즙, 그 먹고,
그리고 고구마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소화가 잘 되게 변을 잘 보게 해주고 이 된장은 유익균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당근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까주스라고 요즘 그거 많이 마시죠. 거기에도 식이섬유가 있어서 이게 장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에도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음식들을 통해서도 이런 식이섬유나 유익균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왜 이 유산균, 저희 회사 리브굿에서 나온 유산균을 왜 먹어야 할까요? 우리 유산균에는요, 10가지 균주 유산균이 600억 CFU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 소화 효소도 들어 있고요. 유기농 프로바이오틱 복합체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지연 방출 캡슐. 그러니까는 이게 위에서 이렇게 위산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연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가 용어 지금 그 제품에 써 있는 영어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요거 두 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는 프로바이오틱스고요. 밑에 있는 거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둘이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인데 쉽게 말해서 유익균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라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유산균 이렇게 저희가 해석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요. 프리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앞서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전에 미리 사전에 한다 그런 표현이 돼요. 그렇게 되면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를 먹고 얘가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하면은 유익한 균의 성장과 활동을 촉진하는 물질인데 얘네들이 대부분 소화효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 형태고요. 유익한 세균에 의해 분해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 그러니까 유익균이 얘네들을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랑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은 밑에 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해균하고 비만 세균을 억제해주고요. 장을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야 할까요? 장내 유익균들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먹이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똑같습니다. 이 유익균 애들도 먹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항상 같이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랑 같이 먹었더니 섭취 4일 만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양이 무려 15배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15개를 먹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프로바이오틱스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품들에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몰라서 저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조금 다른데 뭐가 차이가 나지 하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먹이면서 알아본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15배나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들의 성분은 이렇게 플락토올리고당, 이눌린, 그리고 난소화성, 소화가 어려운 탄수화물 종류가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좋은 거는 증식시키고 유해균은 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칼슘 흡수와 배변 활동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섬유질은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장 속에서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이 있겠죠. 저희가 이걸 다 건강식품으로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트에 우리가 유산균 있다고 요거트 많이 먹죠. 그래서 젖산이 있고 젖산을 말해서 저희가 유산균, 젖산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도 식후에 섭취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희 딸이 언젠가부터 제가
요구르트를 사다 놓으면 예전에는 이게 심심할 때 궁금할 때 먹었는데 요즘에 꼭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요. 한 10분 있다가. 그래서 너는 왜 밥을 많이 안 먹고 그걸 또 먹니? 그랬더니 꼭 이렇게 먹어야 자기 맛이 있대요. 얘가 이거를 알고 먹는지 안 알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어디선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똘똘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에도 있어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김치나 된장, 낫또 같은 이런 발효식품에도. 근데 이거를 익혀 먹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는 안 되는 거예요. 된장도 이렇게 된장찌개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쌈장 찍어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게 나은 거고요. 낫또도 생으로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야지 거기에 유산균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또 맛대 굉장히 많아진 콤부차라는 것도 거기에 유산균이 굉장히 많고요. 피클이나 절인 야채, 저온 살균 되지 않은 것, 그런 것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는 식품도 있겠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아까 식이섬유였잖아요. 그래서 콩과 식물이나 콩, 완두콩, 그다음에 귀리, 바나나, 베리류, 그다음에 예루살렘 아티초코, 우리 제품에도 예루살렘 아티초코가 들어있거든요. 아스파라거스, 민들레잎, 마늘, 부추, 양파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뭐 예루살렘 아티초코, 베리류 이런 거 많이 없었겠지만 저희는 우리 주 음식에는 마늘, 부추, 양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냥 식품으로도 충분하게 다들 섭취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미생물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입니다. 그 기능들은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프리는 그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주고 소화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는 저희 제품에도 들어있지만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눌린, 프락토올리고당 이렇게 되고 있고요. 섭취 방법은 뭐 이렇게 음식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효과들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도 개선시켜주고 장염 예방, 면역력에 관련된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럼 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장내 환경 개선해주고 묵은 변을 빼줘야 되니까 변비도 예방해주는 그런 섬유질로 그러니까 싹 장 안을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유산균이 필요할까요? 선조들은 안 먹고 살았고 옛날 사람들은 안 먹고 살았잖아요. 바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때문입니다. 계속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아이들이 점점 야채 과일을 잘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류는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그리고 튀긴 음식 뭐 이런 인스턴트 같은 거. 제가 오늘 하는 이 내용 중에 고기 내용은 없어요. 거기는 그런 게 유산균 같은 게 없거든요. 또 가공된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없어요. 유익균, 유산균, 유해균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항생제 처방도 굉장히 증가합니다. 요즘에 조그만 감기 들어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알아서 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요즘에는 병원을 가면 무조건 항생제를 주잖아요. 항생제를 맞고 항생제를 주면 아이들이 금방 콧물 나는 것도 멈추고 기침 나는 것도 멈추니까 정말 어릴 때는 막 감기 걸려서 막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항생제를 다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유해균 다 죽지만 유해균까지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 상태가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얘기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 환경이 노후화가 되면서 유해균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진 면역력도 자연히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도 조금 선택해서 드실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이런 박사님들이 논문에 쓰셨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도달해서 장 점막에서 생육하게 되면은 젖산을 생성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든대요. 그 산성 환경에서 견디지 못하는 유해균들, 저희도 산성 환경이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유해균들도 산성 환경에서는 견디지 못해서 그 수가 감소하면은 그 산성 환경에서 생육이 잘 되는 유해균들은 더욱더 증식하게 되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 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해균들은 산성을 싫어해서 다 죽어버리는데
반면에 유해균들은 산성을 좋아해서 장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저희 장 안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 기대 효과는요, 설사도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켜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설사할 때 유산균 이렇게 먹이는, 저도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정신 문제 개선, 아까 장청, 뇌청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 이 콜레스테롤이 이게 장이나 이런데 이게 많이 껴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이제 연관돼서 콜레스테롤 수치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면역력 개선 당연히 시켜주고요. 어, 장이 깨끗해지면 체중 빠지고요. 뱃살 빠지겠죠. 그리고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랑 피부도 개선이 되고요.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산균을 챙겨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대충 이제 정보는 알았으니까 우리 제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에는 600억 CFU 프리바이오틱 복합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154g 들어있습니다. 밀리그램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10가지의 그 프리바이오틱 유산균이 들어있는데요. 그 10가지 균주가 각 60억씩 해서 총 10 곱하기 60해서 600억 CFU. CFU가 밑에 보면은 보장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억 보장균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장균수라는 게 뭐냐면 유산균의 투입량이 아닌 유산균이 유효기간 내에 잔존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살아있는 양을 말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이 정도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예전에 그 박대현 스폰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들으면서 이제 이걸 저도 외웠거든요. 애플카를 타블람과 비록 락스로 세차를 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너무나 쉽게 아주 잘 외워집니다. 이 각각의 그런 애시도 플러스, 플란타럼, 카제이, 살리바리쿠스, 불가리쿠스, 람노서스,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롱검, 락티스, 크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 이렇게 10가지의 그런 효능들은 제가 이렇게 박대현 스폰서님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한국 최강 리뷰고 박대현 스폰서님의 유튜브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다운받아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번지긴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요로 질 유산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예방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면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다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강 리뷰국 박대현 스폰서님의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요. 유기농 유산균 먹인데요. 블루 아가베 하트란 저희 영어 한국말로는 블루 용설란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75mg 들어있고요. 그것의 90%가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가닉 예루살렘 아티초코 뿌리에도 75mg이 들어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눌린, 비타민, 미네랄, 항염작용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눌린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연 발생 다당류인데 2018년 미국 식약처에서 식이섬유 성분으로서 사용됨을 승인받은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눌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화효소 9가지도 들어있습니다. 200mg 들어있고요.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파파인, 말타제, 브로멜라인, 글루코아밀라제 해서 아리프락셀, 사말프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리프락셀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입에 익었는데 파를 말아서 먹으면 속이 좀 부글거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리프락셀, 파말프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를 꼭 외워야 하나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고객들한테 저희가 할 때 이렇게 10가지가 이렇게 있어. 2가지 있고 또 9가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더 전문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굳이 꼭 이걸 외워야 하나? 처음 들을 때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고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외울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핑크 색깔 글씨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성분들도 있습니다. L글루타민, 감초 뿌리 추출물, 마시멜로우 뿌리, 느릅나무 껍질, 유분피라고 하는 건데요. 알로에베라 추출물도 있고, 유기농 쌀겨, 그다음에 그 지연 방출 캡슐 만들려고 여기 하이프로 멜로우즈라는 것도 있고요. 베지 캡슐 쉘, 그러니까는 채소, 야채 그런 걸로 만든 거죠. 저희 제품에 이 유분피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한약재로 좀 많이 써 있는데, 변비나 천식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성분 때문에 조금 들어오네 마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 굉장히 상당히 성능은 좋은 제품입니다. 그럼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저희 제품에는 언제 먹으란 표현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한 두 캡슐, 하루에 두 캡슐 먹으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복일 때 또는 식후 2시간 이후에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공복 시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하면 위산의 영향을 덜 받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먹었습니다. 반면에 식후에 위산이 많이 분비될 때, 소화를 시켜야 될 때 같이 먹게 되면 제대로 장까지 가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먹고 나는 속이 불편해요 하면은 위산이 줄어든 시간, 어, 공복이나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25가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인증을 가진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고심하고 신중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비교도 해놨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가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가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 제품이 10중불 95센트면 한 2만 5천 원에서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싼 거예요. 제가 예전에 A사 제품 먹었는데 그때 유산균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하나 뭐 메가로 드실 필요 절대 없고요. 하루에 하나 정도만 하나 두 알 이렇게 드시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